안녕하십니까. 감사스마일입니다. 2022년 8월 27일 토요일 아침 방송 즐겁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느덧 또 주말이고요.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출근을 하는 길이 정말 이제 가을이 성큼 왔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무튼 오늘 주말 건강하게 보내시고요. 오늘 한 줄 명언은 분명한 건 행동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는 거다. 부디 머리에서 가슴까지 가는 길이 짧기를 행동만이 살 길이다. 김희율님께서 이야기해 주셨는데 많은 분들이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생각을 하는 것을 이제 행동으로 옮기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감사스마일은 항상 행동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드릴 주제는 신문당선 석부 연장에 관련해가지고 제가 조금 이야기를 드릴 텐데, 아무튼 신문당선 석부 연장에 대해서 감사스마일 생각을 이야기 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시고, 또 저랑 생각이 좀 다르신 분들은 그냥, 감사스마일 생각이니까 제 혼자 내피셜로 이야기를 드리는 거니까, 좀 이쁘게 좀 봐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간혹 가다가 이제 제 방송 찐팬분들께서는, 상관이 없는데, 우연찮게 추천 동영상이라든지 아니면 검색해서 신문당 석부 연장, 용산 3종 구간을 검색하시면 제 영상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일단은 이 발표를 저는 예탈 발표가 올 하반기에 좀 나오지 않을까 정말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또 올 하반기가 만약에 하반기가 안 나온다고 하면 그래도 저는 늦어도 내년 초에는 발표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라는 말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민선 8기 고양특례시장직 인수위원회에서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거의 300페이지 정도 되고 상당히 좋은 내용이 많이 있어요. 그 내용 중에서 제가 오늘은 신문당 석부 연장, 삼성 용산 구간, 더 나아가서 또 일산 연장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관련해서 한번 이야기 드려보겠습니다. 준비되셨죠? 새로운 고향, 시민만 바라보고 일하겠습니다. 이동환 시장님께 부탁을 드리는 제 이야기입니다. 꼭 시민만 바라보고 일을 하시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요. 보시면 관련 키워드가 혁신행정, 경제, 일하는 경제특례시, 창의행정, 행정, 소통, 행정, 균형 있는 삶, 밝은 미래 이렇게 나와 있는데 고양시의 미래는 정말 밝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시작이 2022년에 좀 시작됐으면 더 좋았을 텐데 빠르면 내년 1월 대곡 소사선 개통하고 난 이후에 그런 것들이 보일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시작합니다. 좋은 내용이 정말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관련해가지고 제가 너무 다 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오늘은 신문당 석부 연장 관련해가지고 먼저 이야기를 드리고 또 제가 또 방송 드릴 내용이 좀 있으면 관련해가지고 좀 이야기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교통분야 신분당선 용산에서 삼성지구 일산 연장을 갖다 추진하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일산 연장을 갖다가 추진하는 게 지금 당장 이렇게 일산 연장 추진하는 걸 갖다가 놓고 저는 부정적으로 보진 않는데 저는 먼저 방송에 앞서서 소도에 먼저 말씀을 드리면 용산 삼성을 먼저 연장을 해놓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일산으로 연장을 갖다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일산이라든지 고양시 일산 동구 서구도 교통이 불편하다는 건 충분히 아는데 이거를 일산으로 연장을 갖다가 먼저 그러니까 용산에서 일산까지 연장을 한다는 거는 시간도 좀 많이 소요되고 또 여러 가지의 그런 제가 이제 광교 홈외실 건도 봐도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 말씀 먼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사업 개요를 보시게 되면 다들 알고 계시니까 간단히 넘어가면 용산에서 삼성 신원마을까지 정거장 10개소 연장 19.4km 사업비가 2조 211억이 지금 예산 반영되어 있고요. 일단 고양시 삼성에서 일산 구간 연장 용역 시행을 해봤는데 삼성에서 풍산 동점을 해서 경제성이 BC값이 0.769과 0.81이 나왔습니다. 관련해서 이제 대안 1과 대안 2, 대안 3이 있는데 저는 오늘 이 대안 1과 대안 2, 대안 3은 그냥 패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저는 신분당 석부 연장이 일산까지 연장되는 거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게 아니라 신분당 용산 삼성 구간이 먼저 되고 난 이후에 올해 예타가 만약에 통과되거나 그러면 바로 이제 본 계획으로 들어가서 2년 안에 착공이 들어가고 그리고 난 다음에 착공이 들어간 이후에 일산까지 연장을 하는 방안이
더 순서적으로 더 맞을 것 같고 여러 가지로 더 좋을 것 같아서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제 뭐 국토부에서 2023년 말에 국가철도망을 수정 계획을 예정을 하고 있다는데 이거는 또 지켜봐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문제점을 살펴보면 최근 창릉 신도시 개발에 따른 덕양구 중심의 교통망 개선에 대해서 일산 지역 주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에 따른 일산 지역의 개선안이 필요하다. GTX A 노선 외에 일산 지역 신규 노선이 없고 신분당선은 고양 특례시 북부 철도 소외지기에 필요한 노선이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충분히 그런 문제점은 감사스마일도 동감합니다. 검토를 갖다가 일단 민선 8기에서 이제 검토를 했고 시장직 인수위원회에서 이걸 갖다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추진을 갖다가 하려고 좀 노력을 하겠죠. 그러나 이제 추진하는 데 있어가지고 감사스마일 생각은 용산 삼성 구간을 먼저 결정을 해놓고 일산을 연장을 하는 게 더 맞다는 말씀 드립니다. 만약에 용산 삼성의 일산 연장 신분당선 용산 삼성 구간이 많이 들어간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용산에서 이제 일산선으로 이제 명령을 갖다 바꿀 수는 있겠지만 만약에 예타 면제가 아닌 예타가 통과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건 지켜봐야 되고 올 하반기에 이제 그 예타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그때 가서 결과가 나오면 그때 이후에 이제 삼성에서 이제 일산으로 연장하는 것도 뭐 예타 면제로 추진을 해도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리고 그 다음에 그 신분당선 은평타운 우타운 지구 내에 2개 역사가 있는데 S02역에 삼성역까지 역간 거리가 멀기 때문에 지축지구 이전 검토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이건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은평뉴타운에서 이거를 허락하지 않을 것 같고 제가 지난 방송에서 이야기 드렸지만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은평뉴타운 1역과 2역 사이가 진관중학교라든지 신도중학교 쪽으로 해서 들어가는데 제가 보니까 전에는 진관중학교 쪽으로 해가지고 진관중학교 사거리 쪽으로 해가지고 위로 올라가는 걸로 해가지고 전에 이제 4차 국가철도망 전에는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걸로 계획을 했었는데 지금 나와 있는 노선도를 보면 이 아래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저는 구파발 9단지랑 롯데캐슬 1단지, 12단지 이쪽 사이 사거리 이쪽으로 아마 옮겨오지 않을까. 그렇다고 하면 구파발역까지도 걸어서 다닐 수가 있는 거리다 보니까 환승하기도 편하고 또 지축지구에서도 지축교를 이용해가지고 내려오게 된다고 하면 버스로도 접근하기가 좋을 것 같아서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아마 은평뉴타운 1역과 2역은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신도중학교 쪽으로 들어오겠지만 2역은 진관중학교 쪽 같은 경우에는 아마 구파발 9단지 앞쪽으로 옮겨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적으로 지축지구에 지금 고양시에서 지금 이전을 갖다가 검토한다고 하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건 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추진 일정 같은 경우 이렇게 되어 있고요. 소요 예산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보니까 9호선 대곡 연장선도 검토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이제 한번 지켜봐야 될 부분이다는 말씀드리고 여기서 보시면 추진 방향으로 보면 신분당선 용산 삼성과 일산 연장을 통합해서 사전 타당성 용역을 같이 추진한다고 하는데 이미 지금 용산 삼성 구간이 예타가 올 연말쯤에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지켜보고 난 다음에 만약에 예타가 통과가 안 된다고 하면 그때 이후에 다시 이걸 논의해도 늦지 않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리는데 감사스마일 생각은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을 정치적으로 이용을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립니다. 건의사항으로 이제 서울 연계 철도 사업 성공적 추진을 위한 서울시와 협의체를 구성하여 추진하겠다. 그다음에 국토교통부라든지 지역 국회의원 협치라든지 고양 특례시장 당무적 지원을 하겠다. 그리고 고양시 철도교통 혁신추진단을 구성해서 중앙부처, 서울시 및 공조로 해서 대응하겠다고 하는데 여기 보시면 참고자료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 용산의 삼성 노선들을 보시면 정말 이렇게 되어 있어요. S 지금 00이 되어 있는 게 이게 삼성 지구 신원마을 쪽에 있는 이제 종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S1이 삼성역, 그 다음에 S2가 은평뉴타운 1역 진관중학교 쪽역, 그 다음에 S3이 신도중학교, 그 다음에 S4가 독바이, 그 다음에 S5가 상명대 앞쪽이고요. 그 다음에 S6이 경복궁, S7이 지금 광화문 시청역 쪽이고요. S8이 서울역이고 S9가 효창공원 압력 쪽으로 지금 들어가는 걸로 지금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계획되어 있는데 많은 분들이 이게 이제 예타가 통과가 될지 통과가 안 될지 이제 다들 그거를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감사스마일 생각은 긍정적으로 통과가 될 것이다 라는 말씀 드리고 여기서 보시면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S2역이 지축으로 옮겨가는 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왜냐하면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고양시에 역이 3개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 같고 지금 이 신분당선 서부 연장은 광역교통 사업이긴 하지만
고양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라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세훈 시장이 지금 은평뉴타운 쪽으로 해가지고 만약에 역을 갖다가 지축으로 이전한다. 그럼 은평뉴타운에 계시는 분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쉽지 않을 것 같고, 특히 지금 신사에서 용산구간 착공 들어가는 게 지금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빨리 계획이 좀 나온다고 하면 내년쯤에나 아마 어떤 역사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위치라든지 그런 것들이 계획이 나와서 빠르면 내년 하반기쯤에 착공이 들어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하고, 신분당선 석부 연장에 지금 어떻게 보면 가장 좋은 기회다. 지금 신분당선 석부 연장 발표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같은 부동산 약간 빙하기, 어떻게 보면 빙하기라고 이야기를 제가 드리는데, 거래 절벽이다 보니까 이게 영향을 갖다 그렇게 시장에 많이 주지는 않을 것 같다. 차라리 올 하반기에 발표를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그리고 제가 작년에 또 한번 이야기 드렸었는데, 이 S00, 즉 지금 보시면 신원마을 쪽으로 해서 이 종점이 되는데, S1로 지금 들어가는 게 아니고 왜 신원마을로 들어가느냐라고 지금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여기로 들어가는 이유는 그러니까 회차 구간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정박을 할 수 있게 예비 차량이 한 대 있어야 되고 2대 정도는 들어가야 되는 그런 공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공간을 삼성역에 있는 데다 놓을 수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신원마을 쪽으로 하고, 또 다 사람들이 좀 모르시는데 신원마을 쪽으로 들어가는 또 하나 이유가 장읍면 사마리 택지지구가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읍면 사마리에 교통대책을 넣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신원마을 쪽으로 지금 들어간다라고 지금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신원마을 쪽으로 해서 일산으로 연장되는 게 아니라 광명과 광교중앙역을, 그러니까 광교역과 광교중앙역을 보시게 되면 지금 딱 신원마을 쪽에가 있는 게 이제 광교역이고, 그 다음에 삼성역에 있는 게 광교중앙역입니다. 그러다 보면 광교중앙역에서 이제 원흥 쪽으로 해가지고 충분히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광교 호매실처럼 이렇게 해서 일산까지 연장을 시킬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일산 킨텍스가 상당히 커지고, 또 예를 들어서 이제 풍동지구라든지 중산마을 쪽도 교통이 좀 불편하고, 식사동 같은 경우도 교통이 불편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가지고 일산 킨텍스 쪽으로 해가지고 연결되는 방법도 신분당선 연장으로 그렇게 일산 연장을 갖다 하는 것도 저는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무조건 신분당선 석부 연장, 삼송에서 용산 구간은 예타가 통과가 될 것이다. 그리고 예타가 통과가 되지 않으면 그 이후에 예타 면제를 갖다 이야기를 해도 늦지 않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물 한 잔만 마시고 오늘 방송 정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노선도를 보면서 전에는 다들 이제 알고 계시겠지만 19.4km가 아니라 조금 이제 20.4로 됐다가 다시 19.4로 지금 변경이 됐는데, 지금 보시면 여기에서도 보시면 지금 지축지구 위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 삼성 쪽으로 해가지고 아래로 올라가잖아요. 근데 이 아래로 올라가는 이유가,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통일로 따라서 올라가는 게 더 좋을 것 같고 거리 단축도 되는데, 지축지구 위로 올라가는 거는 삼성역을 정점을 했을 때는 그렇게 올라가는 게 맞는데, 이제 신원마을이 정점이다 보니까 이 아래로 해서 꼬리가 올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만약에 일산 연장이 된다고 하면 이렇게 해가지고 원흥 방향으로 해가지고 일산으로 연결되는 방법도 있고, 그리고 지금 금천도로선이 통일노선으로 해가지고 1번 국도가 지금 넓힐 수가 없기 때문에 파주 금천 쪽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충분히 3호선 연장 개념으로 해가지고 지축 차량 길이가 이전하고 3호선이 두 갈래 길로 갈 수 있는, 5호선처럼 두 갈래 길로 충분히 갈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저는 서북부 쪽에 있는 파주라든지 더 나가서 이제 고양시 쪽도 그렇게 해서 교통의 그런 불평등을 갖다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신분당 석부 연장에 대해서 기다리고 계실 텐데, 정말 지금 같은 시기에 또 여러 가지 또 생각들이 많으실 텐데, 감사 스마일을 좀 믿으시고 조금만 기다려 주시는 말씀 드리고, 물론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면 만약에 안 되게 될 경우에 그런 비난과 또 많은 욕을 얻어먹겠지만, 저는 제가 예상한 게 어느 정도 많이 맞아가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용산 개발을 갖다 이미 지금 서울시에서 오세훈 시장이 발표를 했기 때문에 안 될 일이 없습니다. 정말 만약에 예타 값이 안 나온다고 하면 정말 그때 가서 예타 면제로 추진을 해도 늦지 않고, 내년에 선거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거를 2024년 국회의원 선거 때 써먹는다고 하면 고양시 특히 삼성벨트라든지 서울시에 계시는 분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올 하반기에 좋은 소식이 있을 것이라는 말씀 드리면서, 또 새로운 소식이 나오면
또 이야기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아직까지 지금 뭐 신원마을이 정점이 되지 않고 삼성역이 정점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가운데 이거는 조금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여기 세부적인 역은 아직 예타 결과가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또 청와대가 용산으로 이전을 했고 또 경복궁역 쪽으로 해가지고 또 관광으로 또 이어서 간다고 하면 강남에서 강북으로 접근하는 하나의 방법도 지금 현재는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신분당선이 어떻게 보면 경기도에서 경기도까지, 그러니까 고양시에서 수원까지로 해가지고 종으로 지금 다닐 수 있는 정말 황금 노선이고, 행으로 갈 수 있는 거는 지금 제가 생각했을 때 현재까지는 9호선이 최고의 노선이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GTX A 노선과 중복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여기에 정거장이 쓰질 않기 때문에 중복될 리가 없고, GTX A는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 드리지만 삼성역을 통해서 동탄으로 갑니다. 그리고 신분당선은 강남역을 통해서 판교를 거쳐가지고 수원으로 내려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다르고 수요도 다릅니다. 그래서 제 이야기에 한번 조금 더 기다려 주시는 말씀 귀담아 주시고, 아무튼 삼성벨트의 미래는 GTX A도 있지만 신분당선도 있다. 그리고 내년에 고양시를 천지개벽하는 대국 수사선도 개통이 머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주말인데 오늘 날씨가 정말 좋네요. 나들이 가시는 분들 잘 다녀오시고 주말 편하게 쉬시고 다음 주 월요일 날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